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자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등신호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2023년도 핵심 산업인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건데, 그 이슈에 따른 로봇 산업의 흐름, 그리고 그 로봇 산업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들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신다면은 연구소장이 가능한 100% 무료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슈와 수혜주, 그리고 로봇 섹터 리포트 다운받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이 포스코홀딩스보다 840조 시장을 독점할 이 주식이 앞으로 세계 1위가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시장 이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일단은 중국이 이번에 저가 공세를 이용해서 미국 배터리 시장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CATL과 포드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K 배터리가 줄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공세로 인해서 이 K 배터리의 전략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전략과 주목해야 될 내용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의 전기차 가격이 앞으로 휘발유차 값만큼 싸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비싼 전기차가 휘발유차 가격만큼 저렴해질 수 있을 건지,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럽판 IRA에 대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진행을 하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가 상당히 비상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속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과 아니면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열해지는 전장 사업, 완성차와 전자, 수싸움 복잡해진다라는 내용인데, 이제부터는 전장 사업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자재, 소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가격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의 비중을 차지할 게 전장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전장 사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평가 수혜주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이 보시죠. 자, 무주공산이 아닌 전쟁터다라는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주인이 없으면은 누구든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즉 이 미국 배터리 시장을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시 경쟁이 심화가 되는 전쟁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CATL과
미국의 포드가 미시간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데 이 배터리 공장의 핵심은 기술 합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텐데 포드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그렇고 벤츠, 폭스바겐까지 저가형 배터리 탑재를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LFP 배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전기차 가격이 올해 안으로 휘발유 구동되는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정부의 인센티브,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빨리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한번 진행을 했고 중국 기업들도 가격 인하를 진행을 했죠. 대표적으로 GM의 SUV 중에 하나인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이 약 3만 달러부터 시작이고요. 내연기관 모델이 약 26,600달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가격이 3,4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기차 세액 공제를 감안하면은 오히려 전기차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남미 광산의 개발에 따라서 고가로 거래했던 이 중국이 꽉 잡고 있었던 이 리튬의 공급이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고요. 배터리 생산 비용이 계속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한 20%, 망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이후에 벌써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즉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힘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아니 전기차 시장에 비수기가 어딨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 초부터 보조금이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가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중국 시장 내에서 조금 감소가 됩니다. 관련 기업들의 재고 소비가 이어지면서 원재료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거기다가 지난 4분기에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들이 다 구매해 버립니다. 즉 1분기는 비수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에 이전까지 내년 1월에 살 사람, 내년 2월에 살 사람들이 다 땡겨서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당연히 1월과 2월에는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12월로 땡겨졌기 때문에 살 사람이 다 사버려서 오히려 비수기가 되는 효과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산화 리튬 가격은 가격폭이 살짝 적었으나 탄산 리튬, 이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가격이 무려 12%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중국 수요가 원재료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원재료 확보에 대한 능력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가격의 안정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미 광산에서도 원재료를 많이 캐고 있고요. 인도에서 이번에 리튬 광산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내용들과 탈중국화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중국의 원재료를 안 쓰고 다 스스로 원재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옵니다. 유럽판 IRA가 코앞으로 왔죠. 유럽 연합은 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도입으로 다가오는 3월 14일, 한 달도 남지 않았죠. CRMA 법안을 발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 광물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특정 국가들 혹은 특정 기업,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CRM에 대한 핵심인데, EU 영내에서 생산된 리튬 그리고 히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 한해서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앞으로 담길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같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뜨는 폐배터리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는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CRMA에 대한 법안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EU는 원자재 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수입국의 다양화, 즉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만 한 게 아니라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 수많은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방법을 첫 번째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에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국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움직임은 제가 2월 초에 2월 1일인가 그때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원자재 기업들도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 화요코발트와 같이 전남 광양에 합작법인 형태로 공장을 건설을 진행을 했고요. 오는 5월 초도 제품을 생산한 뒤에 인증을 거쳐서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폐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원재료에 대한 양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전기차 원재료에 대한 수급이 다양한 곳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통해서 원재료를 확보해서 일부 물량을 전기차 배터리로 돌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가격에 대한 안정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가격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산업이 뭐가 있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 가격의 뭐 40%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돼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비싸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가격의 비중이 커져가는 산업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한 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달리는 전자제품이라고 저는 그 산업을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산업계에서 자동차를 이제는 달리는 전자제품이라고 부르면서 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늘어나면서 전자제품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거에는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앉아서 이동하는 탈 것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최첨단 전자 장비가 워낙에나 많아지면서 80년대 원가가, 이 전장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밖에 안 됐어요. 1%조차도 되지 않았었는데 202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35%에 육박할 정도로 35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를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카라고 부르죠. 사실 전기차랑 스마트카를 붙여서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전기차의 숙제 자체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 전자장비에 대한 가격이 자체가 이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미 거기에 따른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LG전자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올해 수주 잔고가 벌써 100조 원입니다. LG전자 전장 고속 성장에 대한 비결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60조였거든요. 1년에 20조씩 수주 잔고를 쌓아서 현재 100조를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LG전자 제품별 수주를 보면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60%, 전기차 부품이 한 20%, 차량용 램프가 10% 수준으로 얘네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는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현재 LG전자가 1위입니다. 이 텔레매틱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통신망이나 아니면 위성, GPS 같은 것들 아니면 위치 기반 서비스 아니면 교통체계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텔레매틱스인데 이게 사실상 자율주행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CES에서 LG전자가 마그나랑 같이 자율주행에 도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텔레매틱스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143조 규모에서 지금 다가오는 2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840조 원을 넘어서 4배 이상 급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장 부품 관련주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러한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전자계열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장 부분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향후 기존 먹거리인 가전과 함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가전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가전이 상당히 강력한데 그 가전과 함께 전장 부분이 LG를 먹여 살릴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LG만 지금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의 다음 스텝은 전장 사업 키우는 삼성이라는 내용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SDI, 디스플레이, 하만 등 주요 계열사들을 통해서 전장 부품 사업에서 이미 견조한 성적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차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요. 이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도 매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미래차 시장에서 삼성이 입지를 강화하려면은 그리고 경쟁사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M&A나 지분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이재용의 다음 스텝으로 이러한 M&A나 지분 투자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정말 돈이 될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릿고개를 넘는 삼성과 LG, 프리미엄과 전장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기술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뭐 HUD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로 결제하는 카페이,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에서 나왔던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여는 페이스 커넥트, 지문으로 시동을 거는 시스템까지 이런 프리미엄들 앞으로 자동차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개인적인 서비스적인 부분 이런 옵션적인 부분이 추가되면서 차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한 프리미엄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지날수록 차량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기술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앞유리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던가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안전 기능과
편의 기능의 자동차에서 오락, 정보, 다양한 컨텐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주들을 우리가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종목이 뭐가 있냐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종목은 첫 번째는 아남전자입니다.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전문 기업인데 하마에다가 ODM이나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전장 부품 산업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신차를 뽑을 때 이 스피커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죠. 이 프리미엄 스피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삼성이 전장 부품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함에 따라서 하만이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하만이 매년 적자를 보다가 최근 들어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엄청난 영업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한 하만이 급격한 실적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납품사가 바로 아남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사실상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미 엄청난 매출을 달성한 기업인데 전동화 부분의 수익성 증대와 이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CES에서 엠비전 HI를 공개하면서 레저, 휴식, 아웃도어형 PBV 차량으로 차 유리, 아까 제가 말했죠. 차 유리를 이용해서 영화를 본다던가 인터넷 쇼핑이 가능한 컨셉카를 공개를 합니다. 이걸 공개한 이유가 앞으로의 이 자동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흐름을 읽고 이런 컨셉카를 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번 CES에서 뉴 모비스를 선언하면서 자동차 부품사에서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합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비슷한 기업이 있었죠. 기아차죠. 기아차가 차를 빼고 기아로 바꾸면서 이 차가 뭐예요? 제조업을 뜻하죠. 기아가 자동차에서 차를 떼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업에서 모빌리티, 이 서비스를 통한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기아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비스도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향후에 이 시장의 방향성을 맞춰서 투자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엄청난 실적과 함께 모빌리티 기업으로 평가받을 때 주가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장 부품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현재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시장과 거기에 따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주 좋고 이 전장 부품 관련주들도 정말 좋지만 나는 아까 말했던 이 로봇 팩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 받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엄청 옵니다.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설치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설치는 100% 무료고요. 그리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전화 안 오냐?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가 안 써도 되도록 전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가거나 문자가 갈 일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연구 소장이 가능한 만큼 꼭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로봇섹터 PDF만 공짜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 아니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채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평생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거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뽑아서 여러분들께 다음날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다음날에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 추천주 직접 뽑아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요.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장전 급등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뭐가 시장의 핵심 이슈인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한꺼번에 아실 수 있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이 왜 시장에서 이슈가 됐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등 추천주는 2월 17일, 2월 16일, 2월 15일, 2월 14일 등등등으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들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 핵심 이슈 전부 다 정리해서 업로드가 되니까 장 시작 전에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셔서 추천주, 오늘의 이슈, 어제장 시장의 강한 이슈 세 가지만 체크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